먼저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든가 정책에 방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실명을 이렇게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또한 사전 양해 없이 기입을 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내부 발표 자료 뭐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재생 뉴딜이 있어서 여성 전문가의 활동 사례이기 때문에 이 뒤에 사례자를 붙인 것도 그럼 남성은 뭐 활동 안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여성 활동가, 여성 전문가들의 활동 사례에 불과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여성 전문가들이 왜 공동체 위주의 업무만 하냐 그거는 아니고 쭉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쭉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매우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손수금 처장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양공사가 통합을 하기 전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으로 뵙게 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개발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서 여성 전문가가 없었냐는 그거는 아니고 대체로 이제 흐름이 그렇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국계법 이런 걸로 처음엔 국토부 장관 방침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계법에 반영이 되고 특별법에도 들어가고 했었던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들어가고 했었던 살구시 문호시 만들기 시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환경 등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공동체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하는 업무들이 있고 그 이외에 완전히 물리적인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생활레소시 그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책의 동향을 보면은 그 물리적인 사업구역 위주에서 점점 소프트웨어라든가 휴먼웨어 사업까지도 포함이 되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구역을 특정을 하면 이 안에서 전면 철거형 재개발, 물론 이제 현지 개량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주택 재건축 아니면 주택 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 방식의 경우에는 다 물리적인 개선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 여성이 더 낫다, 남성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적인 면에서의 차별성은 특별히 볼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하면서는 산업단지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여성 전문가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사업별로 특성이 있기는 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이제 서울에서만 그렇고 전국적인 확산 단계에는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트북이 오늘 일단 노선을 탄다 그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증진적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19년 현재까지도 기존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신규 지정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셋들마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도활 사업에서도 특징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지역 거버넌스 주민영향 강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도활 사업이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오고 있어서 2018년에는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도입되기 이르렀습니다. 이 셋들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주거 환경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그 셋들마을 사업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주거지의 재생을 위한 것도 있고 도시 전체의 재생을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진땡땡 소장님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주 옥봉 같은 경우에는 양땡땡 이제 그 진주시 예전국장님께서 여성분 두 분 다 여성분들께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특성별로 이렇게 보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전면 철거형 재개발 사업을 일어났을 때에는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성별 구별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에다가 휴먼웨어 사업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내용들한테 방점이 찍히면서 여성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감성적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 활동에 대한 것, 그 지역 내에서의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명백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재생사업 재정비조직 쭉 가는데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여성분들의 활동은 뭐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있고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구역 같은 데에서는 거의 차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하고 있는 도시 뉴딜 사업이라든가 도활 사업 그리고 셋뜻마을 사업에서도 여성분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재생 분야에서 여성 활동가들의 사례를 한번 보면 저는 그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그 기관 추천이라는 걸로 이제 그 명단을 올릴 기회가 이제 생기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중에서도 광역위원회, 기초위원회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위원회마다 여성 위원 TO를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풀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유능하신 분을 위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그 지자체가 원하지 않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을 해놓고 그분은 본인의 관심사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다 보니 와서 이제 발언할 기회도 못 찾겠고 뭐 이렇게 시간 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울도 좀 열다가 이러다 가면 그게 이제 일파만파 와전이 되고 있어 막 퍼져가지고 제가 화장을 고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이게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막 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끼리 인력풀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추천을 한다거나 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지자체에도 좋고 저희들한테도 좋고 이 업무 자체를 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 단위로 이렇게 법정 이제 위원회 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김연아 의원님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 포럼이라든가 포럼도 있고 학계 연구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있는데 아까 우리 여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학회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성건축가협회 이런 데에서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매우 수적으로 보면은 적기는 하지만 현재 뉴딜이 이제 그 공모 평가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번역별로 이렇게 중앙평가위원도 필요하지만 각 번역별로 평가위원도 필요한데 이럴 때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추천이 돼서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위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왕이면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공모평가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6가지, 5가지 유형에서도 공모평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또는 우리 학회 차원에서 추천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평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각 중앙, 도, 기초지자체에서의 도시재생위원회라든가 자문기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공동체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SOC 부분도 있는데요. 이 생활 SOC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SOC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반 시설은 아니고, 그래서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생활 SOC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생활 SOC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우리 김성길 교수님도 평가를 같이 갔었던 충남에서 우수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양념으로 이렇게 흐름 없이 끝내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도시 일본에서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13년 넘게 살다 들어온 그게 있어가지고 뭐 다른 데 찾을 데도 없이 그냥 일본을 찾습니다. 찾아보면 일본에서 최근에 그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에 마치즈꾸리 주지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마치즈꾸리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한 이유는, 요거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말 만들기라 그러고 국토부에서는 도시 만들기라 그러고 뭐 남들은 또 뭐 도시재생이라고 저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쓰는 이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그대로 마치즈꾸리 추진과라는 과에서 동경대학교 아사미 교수님을 자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의 다양성과 이노베이션 창출 간담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 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안 끝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고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고 하면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를 더 웃도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를 위한 방법으로는 여성이라든가 고령자들의 활력을 더욱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그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있었던 그 다양성의 문제, 이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의 다양화에 따라서 우리 도시 공간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리어 매니지먼트라든가 리노베이션 마치즈꾸리 등 같은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 고령자들의 진출과 이 도시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 진행 중이어서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딱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그 동경의 일본의 거대 도시 동경에서 동경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을 하기가 되게 빈약한 지역이 동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만 동경에서는 여성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맞벌이 가구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필요한 거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리고 공유 경제 확대를 통해서 공간과 이동을 쉐어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경도의 도지사가 여성입니다. 자, 고이케 유리코라고 하는 이제 도지사가 여성인데, 동경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사회와 기업에서 여성 진출을 더욱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거를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을 위한 것만 내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을 포함을 해서 누구한테나 다 좋은 도시, 활력 있는 도시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동경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무위에서는 재미 삼아서 도시 조사를 했는 거를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런던, 동경, 파리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조사했는 기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재밌어서 우리 여성분들 말이 조금 많잖아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외롭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독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고독사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이제 했는데, 고독하면은 사회적인 리스크 비용이 이만큼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교수님 죄송해요. 몰입해지기 쉬운 것은 남성이다. 이렇게 나와 조사를 이제 이 사람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고독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왜 고독한 걸까? 그걸 알고 보니까 커뮤니티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조금 남성분들이 그거 부족하다면 해서 또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이 고독 처방전으로는 커뮤니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내가 있을 자리를 만들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을 만들고 삶의 보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또 재밌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장황한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일본에서도 지금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진출해 있는 여성에서의 그 내용 문제, 양질의 문제, 몇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거를 떠나서 근로하고 있는 여성들의 양질의 문제. 근데 우리들은 다 딸을 낳고 딸을 낳아서 내 딸은 취직해야 되고 현재 있는 여자는 승진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조금 그런 그거에 있는데 그 일본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다 리스트가 엄청나게 있는데 저와 관련된 것만 뽑아왔습니다. 독립행정법인 등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국립대학교, 기타 등도 국책연구기관 다 포함됩니다.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여성의 활동을 이제 보니까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여성임원 등록 목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LH와 유사한 기관인 똑같진 않습니다. 유사한 기관이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일명 UR이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임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인데 이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하면 철도 건설 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하고 똑같이 철도 관련된 산하기관하고 똑같이 공동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꼴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부책으로 2021년까지 2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저도 이제 5학년에 이제 들어와서 선배님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앞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참 이게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랑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 것 같고, 근데 저도 딸이 있고 내 딸도 취직을 해야 되고 내 딸이 더 앞으로도 이렇게 일지월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직원이라는 말이 왜 생겨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이어갖고 사실은 이 테마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이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함도 좀 내주시고 제가 전화 드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러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력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로하고 있는 여성들의 양질의 문제. 근데 우리들은 다 딸을 낳고 딸을 낳아서 내 딸은 취직해야 되고 현재 있는 여자는 승진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조금 그런 그거에 있는데 그 일본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제 다 리스트가 엄청나게 있는데 저와 관련된 것만 뽑아왔습니다. 독립행정법인 등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국립대학교, 기타 등도 국책연구기관 다 포함됩니다.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여성의 활동을 이제 보니까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여성임원 등록 목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LH와 유사한 기관인 똑같진 않습니다. 유사한 기관이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일명 UR이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임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여성이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인데 이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하면 철도 건설 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하고 똑같이 철도 관련된 산하기관하고 똑같이 공동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꼴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부책으로 2021년까지 2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저도 이제 5학년에 이제 들어와서 선배님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앞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참 이게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랑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 것 같고, 근데 저도 딸이 있고, 내 딸도 취직을 해야 되고, 내 딸이 더 앞으로도 이렇게 일취월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직원이라는 말이 왜 생겨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이어갖고 사실은 이 테마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이 도시재생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함도 좀 내주시고, 제가 전화 드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러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력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